자, 지난 일요 수업 때 못하였던 나머지 지문들에 대한 보충 설명 27번 소재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면 1번은 거래, 딜 그리고 머니, 2번은 블랙 프라이데이, 3번은 온라인 샵, 4번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되는 마케팅 트릭, 마케팅 속임수, 그리고 예산 또는 소비까지 연결시키면 이렇게 요거를 읽는 순간에 5번은 살짝 아닌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언제 이후로 과거 시점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쭉 이렇게 왔대. 비공식적인 미국의 휴가철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휴가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가장 수익이 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매자들에게는 1년 중에.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뭔지를 일단 소개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거 딱 읽는 순간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절입니다. 최근에 어떤 새로운 움직임 또는 새로운 운동이 생겨났다는 얘기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come to light 표시하시고 여기서 come to light은 여기 써놨던 대로 나타나다, 생겨나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지다, 수면 위로 떠오르다, 움직임이 어떤 운동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운동이 왜 생겨났을까를 이제 여기서 다음부터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뭘 덧붙였냐면은 더 생태계적인 어떤 철학을 덧붙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뭔가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를 블랙 프라이데이 대신에 그린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is called 뒤에 보호로 쓰인 겁니다. 블랙에서 그린으로 바뀌었네. 우리가 보통 지문에서 그린 나오면 친환경에 관련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운동은 seek to도 표시하시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to도 구조입니다. 뭐 하려고 했냐면 이건 같이 묶어서 해보세요. 의식을 드높이는 겁니다. 뭐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의식을 드높여서 이런 그 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반 대중들에게 어떤 피해나 문제점을 일깨워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환경에 가지고 오는 비금 여기서 브링의 목적어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데미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벌써 뭔가 문제가 발생했네. 문제점이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져오는 어떤 상황이 문제점. 그러면 해결책은 그린 프라이데이.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와 닿는 거지. 블랙 프라이데이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 딱 맞아떨어져서 답은 2번. 온라인 샵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로 쓰여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속임수 그것도 아니고, 너의 예산을 넘어서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느냐 그 얘기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이고, 돈을 절약하고 물건 사고 파는 거래를 비교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답은 2번이 클리어하게 나온 거야. 그렇다면 이 밑에 부분은 사실은 안 읽어도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그런데 보자고 어떻게 돼 있는지. 자, 한번 생각해 봐. 뭘? CO2 배출을. 근데 그게 뭐야? 이렇게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CO2 방출. 뭘로 운전하고 가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공기 오염에 대한 그거보다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람들이 물건 사려고 모여들기 위해서 운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모든 수백만 가지 아이템을 선적하고 쇼핑, 그리고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들 당연히 포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더 강조할 때 쓰는 게 2분입니다. 더욱더 뭐야?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폐기물, 뭐에 의해서 물건들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싸니까 무조건 사는 거야. 물건들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도 하지 않은 것들. 이미 벌써 여기서 문제점의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답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은 뭘까 보는 거지. 그런데 그린 프라이데이는 뭐다? 생각이나 방식을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는 방식을 바꿔주고, 그리고 뭐에 대한 거다? Changing and Switching입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을 오로지 사는 거에서 뭘로? 뭔가 대안책을 찾는 걸로 생각의 변화. 자,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야? 선물들을 주는 겁니다. 이 헐러데이 시즌 동안에 우리가 뭐다? 지구에 더 이상의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미 다 나와버렸어. 비록 뭐이긴 하지만 아주 적은 비율의 인구들만이, 즉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그린 프라이데이로 변화가 있긴 하지만, 바꾼다 하더라도 조금만 해도 정말로 그것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야 라고, 적은 인원이 참가만 하고 동참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고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다? 전체적으로 문제점, 처음에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 일반적 기본적 설명,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환경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린 프라이데이. 전개 구조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바다 양식 또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어류나 해산물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많은 해양종들, 머린 스페시스,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굴, 습지에 있는 그런 풀들, 그리고 생선들, 이 모든 것들이, 물고기들이. 자, 그러면 species가 주어고 were가 동사고 were introduced가 동사입니다. 도입됐다는 얘기야. 어떤 식품으로서, 식품에 대한 또는 뭐 침식 방제, 이로우저는 침식. 그래서 erode가 동사입니다. 이거 컨트롤에 대한 걸로 이러한 종들이 도입되어진 거야. 어떻게?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이 이랬어. 그래서 with little knowledge를 쓴 겁니다. 영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봤을 적에 얘네가 뭔가 좋은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 거야.
얘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생각 안 하고 어찌 본다면 무조건 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물고기들 또는 어패류 이런 것들이 똑같은 표현 다시 나왔습니다. deliberately의 동의어가 intentionally야. 의도적으로 전 세계의 아쿠아컬처는 바다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에서의 양식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식량과 그리고 일자리도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계속 지금 뭐다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 양식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종의 뭐다 토종들에게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지. 아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외래종이었네.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과 그 다음에 livelihood 생계까지도 위협이 됐다 이 소리지. 갑자기 누구 나왔어? 대서양 연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얘는 예시 표현.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미 벌써 뭐야? 문제점을 제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슬쩍 가서 보시면 일단 얘는 1번은 뭐 혜택 2점 바다 낚시야 이건 더더군다나 어떤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바다 이건 보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해양의 생다양성을 유지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는 더더군다나 아닐 것 같고 그 다음 뭐다 생태계 관광 산업이 있어서 바다에 너무 좀 폭이 넓어지고 스페시스만 지금 좁혀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놈 스페시스가 소재거리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게 아까 나왔던 아쿠아컬처입니다. 해양 양식이 우리의 식량 공급에 미치는 거기 하게 되는 기여 컨트리뷰션 2가 보여야 되고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럼 얘도 따진다면은 좋은 얘기고 얘도 좋은 얘기 플러스인데 전체적으로 얘는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인간이 하는 영향 뭐에 미친 거야? 이게 침입종 즉 외래종을 얘기했던 거야. 이 종을 퍼뜨리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인간이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결국은 여기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자, 대서양 연어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데서 워싱턴 주의 이러한 그물 어장에서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서 그리고 해마다 많은 애들이 그 그물을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어디서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다든 아니면 담수든. 그렇게 되면 이제서 여기서 살짝 예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여가형 낚시 또한 마찬가지로 뭐를 이제 나왔네. 침입종. 외국에서 들어온 침입종을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 리크리에이셔널 피싱은 일종의 뭐였다? 하나의 예시 표현이었다. 여기다 써놓으시면 이리저리 안 되는 겁니다. 예로 등장했던 거고 더 이상 읽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의 미끼용 벌레들입니다. 베이트 월스. 얘네들 또한 나라 전반에 걸쳐서 아주 인기가 높았던 얘기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이 흔히 이렇게
해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다른 많은 유기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해초에 쌓여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해초가 버려지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유기체나 또는 그 해초 자체가 새로운 영역에서 군락을 이룰 겁니다. 이 소리지. Can colonize. 그러면 낚시용 부추, 장화나 또는 그렇게 낚시를 하러 나갈 때 타고 가는 배라든지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트레일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유기체를 한 장소에서 올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이게 결국 뭐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저기에 퍼뜨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키워드로 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는 문제점으로 끝나는 전개구조. 해결책은 없습니다. 33번은 자, sleep, 그리고 running,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정신을 집중시키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 얘기인지 아니면 뇌의 기능, 갑자기 뇌의 기능이 얘기 나왔고 약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빠져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껏 쭉 많이 봐왔어. 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야. 뭐 할 때? 이렇게 조건하에서 레귤러 인터벌은 결국 뭐냐면 레귤러입니다. 규칙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행해질 때 그럼 여기서 누구? 런닝이 이시고 이디즈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뭔가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뭐 월수금 또는 화목도 꾸준한 간격으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미 봐왔어. 이 소리지. 뭐 하는 것보다 rather than입니다. 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모든 과업을 하루에 그냥 다 몰아서 밀어 넣는 거야. 소위 말해서 벼락치기. 그럴 때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더 과업을 분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프레더. 여기도 또 스프레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요 부분이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해결책. 왜 저 얘기가 나왔나를 보면 근데 아직 지금 슬림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유는 간단해지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 방법에 대한 원인 분석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자, 매일 밤에 우리의 뇌는 통합한대 소리지. 뭐를? 뇌가 그 낮 시간에 활동했던 그날 학습했던 것을 모두 통합 정리합니다. 그랬어. 컨솔리데이트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 있기도 하고. 자, 이게 뭐야? 가장 중요한 뇌과학 발견의 하나야. 이 소리. 신경과학 발견 중에 하나야. 지나가서 이건 알 필요가 없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등장했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순한 비활동이나 또는 뭐다? 쓰레기를 수집하는 기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쓰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뇌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축적했던 그러한 폐기물들 그거를 머리를 한마디로 리셋시키고 비우는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이 표현 알아둬야 돼. Quite the contrary.
오히려 반대란 뜻입니다. 뭐야? 우리가 그러면 잠자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야? 리플레이 하는 거야. 아, 뇌가 낮 시간 또는 그 전날 동안에 기록했던 뭔가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리플레이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 이걸 한다는 얘기. 그리고 점차적으로 gradually 그것들을 그 중요한 사건들을 뭐로 우리 기억에 더 효율적인 구획으로 어떤 그런 칸으로 가서 이동을 시키게 되고 그러한 특별한 스페시픽한 알고리즘을 가동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뭐다? 슬립이 엄청 중요한 거네. 뭐 하는 데 있어서 러닝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럼 지금 여기는 뭐다? 잠자는 슬립의 충분한 양 그 얘기는 아니었던 것이고 수면 시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몇 시간 자는지.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냐면 참여를 뭔가 이게 이 얘기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깨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냐 이 얘기도 아닌 겁니다. 여전히 지금 슬립이 등장해야 돼. 그리고 뇌 기능의 어떤 특정한 약의 부작용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래서 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 러닝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하다가 뒤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메모리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 34번은 뭐 전쟁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운드 앤 모션 뮤직도 있고 전쟁 일단 전체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재거리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북미의 미국인들 즉 원주민들은 노래를 부르고 댄스를 하는데 뭐 할 적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래와 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공격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이면서 이러한 어떤 흥분, 신경화학적인 이러한 흥분이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미리 지금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부터 생겨나는 이러한 흥분이 결국 그네들에게 일종의 스태미나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야 한마디로. 흥분 상태가 돼서 북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그들의 공격을 실행하는 겁니다. 캐리아웃은 여기서는 퍼포먼스 같은 거야.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전쟁하기 앞서서 준비 상태에서 뭔가 댄스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조금 길긴 한데 대시나면 일단 가로치시고 what 요렇게 대가로 그럼 may have begun이 첫 번째 동사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되면 전체가 could have become이 전체 동사 그러면 무의식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컨트롤이 되지 않는 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서 시작을 처음 했지. 익사이트먼트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희생자를 어떻게 노래도 부르고 뭐다 드럼도 한마디로 북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격분이란 뜻이야. 격분된 상태에서 북을 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희생자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상대편 되겠지. 얘네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전략이 되어버렸어. 뭐로써? 왜? 그 승자들이 뭘 봤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행동에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본 겁니다. 하나의 전략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서 가로치시고 effect that 이렇게 나가버리면 actions가 주어고 head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 그럼 이렇게 가로치시면 이때 does는 그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게 그들의 이러한 소리를 지르면서 북돋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을 어쨌든 승리자들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행동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전쟁에서 사운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댄스를 여기서 모션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이거를 활용하는 이점, 이걸로부터 얻게 되는 플러스 활용하는 겁니다. 전쟁 피해자들을 명예롭게 기리는 그런 뜻도 아닌 거고, 그리고 여기서 문화적 차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어떤 지역이나 또는 때에 따라서 국가가 어쨌든 간에 2개 이상이 등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나라 또는 그 부족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갈등도 아닌 것이고 이거를 해결하거나 이거를 예방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댄스를 하고 댄스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함으로써 전쟁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하는 것이지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전쟁하고 어찌 보면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쟁을 예방하는 건 그래서 두루두루 얘네들은 안 되는 것이고 4번은 적게 취약 포인트 이거 뭐 보자마자 이겁니다. 취약 포인트를 분석하는 전략 그거 아닙니다. 상대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갑자기 종교적 댄스 보자마자 X 그리고 누가 보인다? Effects of A on B 그러니까 요거 잘못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는 아니고 그럼 전쟁터에서 걱정이나 불안감을 낮추게 되는데 뭐가 종교적인 댄스가 걱정이나 불안감을 낮추는 것에 미치는 이건 더더군다나지 말이고 그래서 답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비록 전쟁의 댄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전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춤이 어떤 위험은 있어. 어떤 위험이 있어? 리스크 도잉입니다. 적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 보인다? 원 A of B가 보이는 거야. 적들에게 공격을 하겠네. 경고해주는 위험을 그러면 상대방이 알게 돼. 그래서 그거를 리스크라고 본 겁니다. 얘네들이 눈치를 채고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 단어 중요합니다. arousal. arousal은 어떤 각성 또는 정서적인 자극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기화하는 benefit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이 되는 거야. 이점이 결국에는 보상해 준대 이 소리입니다. 뭐를? 놀라움의 손실. 한마디로 놀랍다는 게 여기서 기습을 얘기하는 거야. 자,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건데 지금은 북치고 댄스하고 노래로 외쳐대는 것들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기습의 반대인 자 우리 이제 공격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로부터 생겨나는 로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해준다? 보상해준다. 그 얘기는 뭐다? 이점이 로스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문으로 볼 적에는 요 문장 구조가 아주 좋은 구조야. 이렇게. 자, 춤추고 노래하고 행진하는 그러한 인간들은 아마도 즐겼을 것이야 라고 과거 시절에 했던 것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뭐다? 전쟁터에서 어떤 강한 우세를 가졌을 겁니다. 뭐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들뿐만 아니라 intimidated 표시해 놓고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may have가 생략된 겁니다. 위협을 준 거야. 겁먹게 한 겁니다. 요 단어 꼭 기억. 적들을 근데 걔네가 뭐다? 그러한 어떤 장관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군사들이 북치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댄스하고 있는 거를 목격한 거지 상대편들이. 그럼 그걸 보고 위협을 주고 겁을 먹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볼 일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에 뭘 들은 거야? 예시를 들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5번 같은 경우에는 자,